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부르는 진단명은 50개 밑에 있는 두 가지 말이에요.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건. 그 어깨가 얼음장처럼 굳었다, 얼어버렸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쓰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대개 보면 어깨에 좀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갑자기 뭐 어머니 같으면 김장을 담그시거나 일을 무리하게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어깨 통증이 왔는데 안 나아요. 이상하게 계속 아파요. 그래서 팔을 못 쓰고 며칠 더 지나 보니까 팔이 안 올라가요. 뻐덕뻐덕해져요. 굳어요. 대부분 이 상태에서 더 못 올리세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뒤에 소곡근 있죠? 브래지어근. 전에는 이걸 혼자서 풀고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줄어요.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깨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굳은 경우 중에서 다른 원인이 없어요. 뭐 병원 가서 검사해봤는데 초음파 해봤는데 힘줄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깨는 안 올라가요. 그게 바로 동결건이고, 이거는 병 자체가 어떤 병이냐면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 자체가 전체적으로 염증을 앓으면서 우리가 왜 상처가 난 다음에 상처가 나을 때 딱딱하게 굳은 살이 생기듯이 어깨 관절막에도 그런 식으로 굳은 살처럼 생겨서 관절이 잘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동결건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사실 잘 몰라요. 네, 이제 그 의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딱히 뚜렷하게 밝혀지는 원인은 없고요. 대개 이제 중년 이후에 40, 5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특이한 거는 당뇨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계신 분들은 이 동결건 발생 빈도가 조금 높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더라도 양쪽 어깨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 계신 분들이 좀 더 병이 많고 또 갑상선 질환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어깨가 아픈데 그쪽으로 빗질을 하거나 옷 입기도 불편하고, 특히 밤에 잘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가 힘듭니다. 누워서 자꾸 잠을 뒤척이고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어깨 아프시면 알겠지만,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특히 밤에 잘 때 야간통이 심하고요. 그다음 어느 순간 지나면은 약 먹고 주사 맞고 해서 통증은 좀 줄었는데 어깨는 안 움직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덧 환자분들 보면 받아들여요. 아, 내 어깨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구나. 안 아프니까 일단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굳어지고. 나중에는 보면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팔은 요거밖에 안 올라가요. 네?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팔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어깨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 가서 이제 조금 이 병원 의사는 주사는 어떨까 그러면서 하여튼 주사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주사가 답이 아니고 운동해야 돼요. 운동. 되게 단순하죠. 어깨가 굳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해요. 느려야 돼요. 굳어 있는 걸 느려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리 물리치료사가 정확한 동작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팔을 위로 올리는 거상 운동이라 그러는데 누워서 해야 돼요. 누워서.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바닥에 누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워서 하면은 어깨를 저렇게 왼쪽 보시면은 손으로 눌러가지고 저 상태에서, 자, 팔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이라 그러죠. 팔 무게이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을 받거든요. 가만히 계셔도 저 상태에서 15초만 버티면 돼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15초 버티는 게. 15초를 꼭 유지해야 돼요. 그게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걸 하루에 30번 하라 그래요.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굉장히 많죠. 옆에 보시면 요거는 바로 누워서 이제 팔꿈치를 누르는 거예요. 네.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해서 팔꿈치를 누르는 거예요. 저것도 똑같아요. 저렇게 팔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15초. 하루에 30번. 그러면 저쪽 거 30번, 이쪽 거 30번. 하루에 60개네, 그렇죠? 또 있어요. 네. 요번에 이제 우리 조 왼쪽은 흔히 우리 많이 하죠. 네? 하다 보면 어깨 찌뿌둥 하다 보면 저렇게 많이 하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내 몸으로 당긴 상태에서 15초. 저것도 마찬가지로 30번.
마지막 이게 이제 이 운동이 조금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옆으로 누워야 되고 벽에 등을 바싹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손목을 잡고 배꼽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이거를 많이 해야지 우리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이게 많이 올라가요. 네, 이 운동이에요. 네, 어머니분들은 되게 이게 속옷을 착용하시기 때문에 네, 이 운동을 또 많이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총 4가지 30개, 30개, 30개에서 120개, 120개 많죠? 네, 이거를 한 2, 3주 정도 해야 돼요. 네, 이게 그만큼 이게 한번 굳은 게 풀기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분들 정말 그 어깨가 아파서 너무 오래 가신 분들은 고생하신 분들은 열이가 너무 넘치는데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던 분이 이렇게 와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아파 죽겠는데 눈물을 막 흘려요. 이거 어떻게 하루에 120개를 하느냐. 저희가 도와드리죠. 예? 도와드려야 돼. 그렇죠?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먹는 약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깨에다가 저 염증 심한 부위를 찾아서 초음파나 이런 걸 보고 주사를 드려요. 이거를 수술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6개월, 9개월, 1년, 2년 뭐 별의별 병원 다 찾아봤는데 다 똑같은 소리 하고 답답해서 못 견디고 난 차라리 화끈하게 수술을 해버리겠다. 그 내시경으로 그 굳은 걸 다 쭉쭉 잡아째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2주 지나면 곧 내시경으로 찢은 자리가 다 굳은 살로 아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술도 전제 조건이 앞에서 말한 운동을 해야 돼요. 수술한다고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하면은 거의 한 99% 이상 다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실 거. 네? 오십견, 우리가 말하는 오십견, 동결건, 유착성 피막염 똑같은 병인데 이거는 꾸준한 운동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증상이 다시 재발할 뿐더러 나아지지도 않고 주사 맞으면 약기운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한 2, 3주에서 길게 가면 한 달은 가요. 근데 그 기간 지나면 또 통증이 옵니다. 자, 이게 제가 볼 때 어깨 아픈 것 중에 제일 아파요. 이게 저기 보시면은 그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보면은 동그란 뼈 위에 뭐 이렇게 콩알만하게 이렇게 하얀 거 있죠. 저게 우리 이제 힘줄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그 종기 생겨 보셨어요? 종기 뭐 이렇게 다리나 엉덩이 종기 생기면 종기 터지기 전에 그 상태 있잖아요. 노랗게 익어가지고 주위는 빨갛고 이래가지고 막 바람만 불어도 아프죠. 이게 그 정도 통증이에요. 어깨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빵빵하게 고름 생기듯이 생겨가지고 옆에 온 힘줄 주변이 다 빨갛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석회화 건염이고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다들 놀래요. 그래서 막 응급실도 가시고 그래요. 실제로 밤에 대학병 응급실 가세요. 어깨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이게. 불쏘시개로 막 쑤시는 것 같다고 환자분들 표현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많이 아픈 거예요. 외상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염증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까처럼 뭐 어깨가 굽고 그런 게 아니고 염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분들은 약물이나 주사요법부터 먼저 필요해요. 그 통증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석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회 생긴 게 자연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많은 환자를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절로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처음에 발견된 그 크기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로 내시경을 보면서 저 부분을 다 긁어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거고요. 근데 이제 외래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충격파 치료예요. 충격파 치료는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우리 요로 결석했을 때 왜 초음파로 이렇게 깨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충격파를 가해서 석회를 조금 이렇게 잘게 조각을 내놓으면 흡수가 좀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덩어리를 설탕을 물에 녹이는 것보다도 설탕 가루가 이렇게 돼서 녹으면 물에 훨씬 빨리 녹죠. 마찬가지로 저거를 좀 충격파를 해주면은 흡수가 좀 더 잘 되고 그럴 이제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그 역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깨 증상이 없고 뭐 돌리는 거 잘 쓰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석회를 굳이 자기가 괜찮은데 뭐 예방적으로 저 충격파로 제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프실 때 그때 같이 치료를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충돌 증후군인데 이제 요때부터는 자 우리 어깨는 사람은 이제 원숭이 때부터 팔을 들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서 뭐 나무 열매도 따고 하듯이 사람도 이제 팔을 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고. 근데 팔을 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게 생기는 거예요. 어깨에 견봉이라는 지붕뼈가 있는데 그 지붕뼈와 이 상완골이라고 윗팔뼈 있죠? 그 사이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그 충돌 시에 여기 힘줄이 사이에 끼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제 회전근개라고 있는데 회전근개라는 거는 어깨 우리 팔을 1차적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힘을 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에 근육인데 네 가지로 있어요. 네 가지. 앞쪽 거, 위쪽 거, 그다음 뒤에 두 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뼈가 있죠? 뼈가 있고 이렇게 얄싹하게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요게 회전근개 힘줄이에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보시면 힘줄 파열된 환자분의 MRI인데 여기 극상근이라고 아까 근육 있죠? 이 근육이 새까맣게 된 게 인대예요.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하얗죠? 여기서 뼈 끝단까지 힘줄이 다 덮여 있어야 돼요. 까만 띠로. 힘줄 까만색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힘줄의 성질은 힘줄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끊어지면 양옆으로 탁 말려 들어가죠. 이렇게 쑥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분 내시경 사진이 이겁니다. 이거. 자, 요게 뼈입니다. 뼈. 요 하얀색이 힘줄이에요. 구멍이 나 있죠? 네, 구멍이 나 있고 여기 방금 트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트어진 듯한 모습.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그래서 왜 파열이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힘줄이 자꾸 끼다 보면은 힘줄이 아무리 튼튼하고 질겨도 조금씩 따라서 헤어져요. 그게 무수히 오랜 시간을 지나면은 결국은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만 심한 분도 있고 또 실제로 파열된 부분도 있는데 파열 중에서도 부분 파열도 있고 완전 파열도 있고 자, 완전 파열이라는 건 이렇게 아예 구멍이 나버린 건 이제 완전 파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붙어는 있는데 일부만 뜯어진 거를 부분 파열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힘줄 자체가 이렇게 저기 피멍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힘줄 파열은 뭐가 다르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힘줄 파열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팔을 들고 이 운동 범위 자체가 굳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들어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고 뒤로도 다 돌아가세요. 대신에 팔을 멀리 뻗거나 이게 이따가 힘이 들어가거든요. 뭐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아파요. 힘을 쓸 때 주로 아픈 거고 그리고 어깨가 아프시면 알겠지만은 목이나 아니면 날개 쪽지뼈 뒤쪽 등 쪽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까지도 아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뻗쳐요. 통증이 위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좀 낮에 좀 앉아 있을 땐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되게 심해요.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하고 심한 분들은 그 힘줄이 찢어진 쪽이 심해서 뼈끼리 닿아서 소리가 나요. 팔 올릴 때마다 드륵드륵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힘줄 파열의 원인은 저기 많이 사용하고 뭐 이게 말은 따로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다가 힘줄이 약해지면서 퇴행성에 빠지는 힘줄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김치통에서 김치 새거 한 통 딱 드는데 뚝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등산 가시다가 어디 넘어지면서 손 짚었는데 어깨가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넘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뭔가 있어요.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다친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에 그동안 많이 써서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면 이게 4cm 정도 끊어진 거거든요. 이 크기가. 그러면 이제 팔을 아예 이것을 못 들어요. 들고 싶어도. 근데 이분들은 의사가 이렇게 손을 받쳐들면 다 들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들어요.
그래서 파열된 처음이 파열되고 나서 처음에는 또 통증이 심한데 팔을 또 못 들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일부 호전이 돼서 나 괜찮다고 이제 잘 산다고 뭐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힘줄 파열에서 이제 어머니들 보시면 내가 뭐 올해 저 농사 뭘 심어놨는데 뭐 이제 수술을 못하고 뭐 말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팔이 이제 안 아프다고 주사 맞고 이러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안 아파도 그 힘줄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다만 통증만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 파열됐다고 매일같이 항상 아픈 건 아니고요.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은 통증이 가라앉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살짝 찢어지거나 염증만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 안정하고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요게 하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힘줄 파열됐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 뭐 일부 부분 파열이나 염증만 심한 경우에는 굳이 수술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쉬시고 재활치료하면은 좋아집니다. 자, 힘줄 파열을 언제 수술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미할 때 무조건 수술하실 필요 없고 일단 경과를 보고 대부분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MRI에서 보여드렸듯이 힘줄이 파열되면서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강을 건넌 거거든요. MRI 봤을 때 오그라드는 모양이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뼈에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절로 안 붙고 문제는 자 여기 찢어진 부분이 처음에는 구멍이 한 1cm밖에 안 되는데 옆에 거는 지금 거의 4cm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찢어지면 양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자꾸 더 찢어져요. 여러분들 종이 처음에 모서리 끝에만 좀 찢어졌지만은 그거 그냥 놔두고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 찢어진 게 점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길어지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양옆으로 조금씩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커져요. 힘줄 크기가. 문제는 힘줄이 이게 커지면은 힘줄이 그 파열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은 힘줄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굳은 살처럼 돼요. 힘줄이 우리 수술장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 수술할 때 저 안에 끊어져서 말려 들어간 걸 잡아당겨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잡아당겨지지가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게 이 지방 변성이라는 건데 힘줄 자체가 자기의 근육 성질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요. 이렇게 되면 봉합 수술이 어려워요. 그리고 봉합을 설사 겨우겨우 해놔도 다시 틀어져요. 못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경미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뼈고 힘줄이거든요. 완전 벌어졌잖아요. 구멍처럼 생기고 이런 경우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근데 너무 늦으면 나 안 아프니까 괜찮으니까 수술 안 할래요. 예, 그런데 어머니 수술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힘줄이 굳어서 더 커지고 나중에는 못 고맬 수 있습니다. 수술 결과도 나쁘고 실제로 제 파열률이 파열 크기가 2, 3cm 그러니까 3cm로 저희가 기준 잡는데 3cm 되기 전까지는 10%도 안 돼요. 제 파열률이. 근데 3cm 넘어간 4, 5cm 파열은 제 파열률이 거의 50%예요. 꼬매놔도 절반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건 병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오늘 이제 어머니 대상으로 해서 중년 이후에 걸리는 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되게 이제 처음에 아프면 이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오십견 아니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있대요. 이렇게만 듣고 오시는데 이제 정확한 병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깨는 항상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외에도 운동 치료, 스트레칭 치료가 병행이 돼야지 경과도 빨리 좋아지고 또 재발을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지만은 만약에 회전근개라는 이런 힘줄이 끊어지면은 이런 힘줄들은 방치되게 되면 나중에 팔을 아예 못 드세요.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지면. 근데 힘줄을 꼬매고 싶어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못 꼬매요. 그러면 결국 어깨도 인공관절을 하거든요. 그 힘줄 끊어지신 분들을 위한 인공관절 기구가 나왔어요. 그렇게 큰 수술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진찰을 하면은 거의 뭐 저희가 이 병들 간에 다 구분을 합니다. 뭐 당신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뭐 어깨에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분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냥 어깨 아프니까 무조건 그냥 오십경직근이 하고 방치하시면은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병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지 상세히 설명 들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면 아이고 내가 뭐 다들 뭐 수술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정형외과가 대부분은 정형외과는 병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가 좋은지 이제 설명을 듣는 거지 무조건 정형외과 오면 막 톱 소리 나고 뭐 망치 소리 나고 그런 병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외래 와도 수술을 이렇게 한 환자들이 반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물치료, 재활치료 위쪽으로 하고 그쪽을 하니까 너무 정형외과의 문턱을 수술로 이렇게 해서 높게 잡지 마시고. 예, 늦은 시간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